출근 하루 전까지 정말 마음이 심란했어요.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푸는 문제들은 제가 안 풀어본 게 아니라 세상이 안 풀어본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주고 제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한국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드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멋진 커뮤니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한국, 싱가포르, 미국 등 좀 글로벌에서 나름 잘 나간다라고 하는 한국 테크 리더분들을 저희 커뮤니티의 멤버로서 먼저 초청을 드립니다. 여성 테크 리더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한비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 총괄 및 플랫폼 사업부 부서장을 맡고 있는 김민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개발자 생활을 하다가 메타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처음으로 글로벌 조직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좋은 경험들을 한국으로 돌아와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개발 조직이 없던 회사에 개발 조직을 세팅을 하면서 성장시키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2랩스라는 AI 스타트업에서 디렉터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랑 이커머스, SK텔레콤 같은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을 거쳐서 현재는 AI 스타트업에서 개발 총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분의 이력을 봤더니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두 분 다 게임 업계에서 시작을 하셨고 글로벌 테크 회사로 가셨다가 스타트업에서 개발팀을 키우시고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게임 업계에서 내가 하는 이 일에서 어떤 도움이 됐는지.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플스라든지 닌텐도 스위치 같은 다양한 게임들을 좋아하는데 게임 서버 장애가 나면은 좀 힘들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나쁘게만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서 현재는 리더십 포지션으로 있을 수 있게 돼서 다시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해도 저는 게임 회사로 갈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신입으로 간다고 해도. 진짜요? 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꺼려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 초년생 분들 혹은 이제 막 졸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돌아가더라도 다시 하겠다, 똑같은 조언을 하실 건가요? 육체가 늙는다는 거, 이제 노화가 온다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거고 마음은 정말 그때랑 똑같이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40대가 되면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일수록 그 에너지가 높을 때 더 좋은 경험을 빨리 쌓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지만 게임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도 게임을 약간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사를 했는데 게임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나랑 좀 게임 회사랑 결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바일 서비스에 더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모바일 포털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첫 회사가 게임 회사다 보니까 게임이랑 관련된 게임 언저리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도 게임 회사를 위한 그 마케팅과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만들었었고 페이스북 게이밍 팀에 합류를 해서 결국에는 게임 회사들이랑 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엘리베이터의 멤버로 계신 날고 긴다고 하는 그런 분들께서 질문들을 두 분을 위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AI 시대에 리더의 역할로 5년, 10년 가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지, 어떤 것에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AI 시대가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가장 리더의 역할 중에서 크게 보는 게 판단과 그리고 책임감인 것 같아요. 제가 리더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해서 AI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술 총괄, 아니면 회사의 총괄, 아니면은 어떤 조직의 장, 책임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결정을 할 테니까요. 판단하고 책임지는 건 사람이어야 된다. 결국은 빨리 올라오면은 그조차도 AI가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무섭게 발전하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기계
기계가 사람의 그런 생명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도 인터뷰할 때 코딩 테스트 하고 계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하실 건가요? 하겠죠. 근데 방식이 달라질까요? 네, 그러면? 방식이 달라지고.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질까요? 이전에는 좀 코딩 테스트 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해커랭크라든지 이런 테스팅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수능 보듯이 얼마만큼 답에 근접한가를 맞아요. 보잖아요. 구글 하면 다 나오죠. 그런 방식이 좀 전통적인 코딩 테스트였다면은 요즘 보는 거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AI를 쓸 텐데 AI를 어떻게 빨리 활용할 수 있는가? AI와 함께하는 오픈북 테스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에스더님이 말씀하신 부분 많이 공감하고요. 전문성을 가진 많은 분들이 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일수록 리더가 챙기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 인터뷰가 단순히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접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하고 쪼개고 이런 것들을 또 보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엔지니어가 AI도 잘 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보드에서 네,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활용해서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화이트보드에서 직접 쓰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풀기 위해서 뭐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사실 이게 메타에서 인터뷰를 봤던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좋은 분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성 리더로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리를 꿈꾸는 일을 시작한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수직적이고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이다 보니 한계를 짓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게 되고 해외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환경에서 일을 해보는 게 가능성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라는 거를 신경 쓰면서 저는 솔직하게 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사회 초년생 때는 모르는 시절이잖아요. 입사를 하고 여성 엔지니어는 저 혼자 있는 거죠. 이제 리그 오브 네, 레전드 네, 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모든 게임들이 그렇듯이 메이저리티는 남성이거든요.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남성 유저들이 팬심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 선배들한테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라. 다름을 이해하고 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냥 건 넘어가라. 맞는데 최근 들어서 좀 느끼는 거는 이제 차세대 여성 리더들이 훨씬 많아질 것 그럼요. 같은. 네.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저는 여성 테크 리더분들을 굉장히 상당히 잘하시죠. 많이 굉장히 뛰어난 리더들이 글로벌에서 많이 존재하잖아요. 많아질 거로 저는 맞아요. 좀 예상됩니다. 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네요. 아직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조금 더 진솔하게 더 많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따뜻한 데로 들어왔고 두 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뭔지는 전 몰라요. 근데 좋은 거래요. 감사합니다. 짠! 짠. 이제 조금 더 진실된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커리어를 만드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과연 그게 내공이고 노하우가 될까? 여기서 내가 좀 더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엔지니어링 쪽은 자바라든지 스프링부트 어떻게 쓰는지 하나하나 다 배웠어야 하는 다른 시니어들은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는지를 배우려고 했던 게 전통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경험을 가지게 됐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수학의 정석같이 내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모든 걸 암기하듯이 외워가지고 모든 걸 다 이해한 상태로 내가 짜려고 하면은 그런 AI 툴들을 활용하는 개발자들보다 10배 이상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모든 걸 이해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모든 거를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사람이 판단하는 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언어를 갖고 하느냐에 엄청나게 그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버리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런 그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엔지니어로서도 좀 자부심도 있고 좀 많이 내려놓게 이제 되는 내려놓고. 부분들도 있죠, 솔직하게. 네.
엉덩이 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냥 끈기. 중요하죠. 그 시간을 정말 많이 태워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로 쌓아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AI를 이용해서 너무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어떤 거를 AI한테 맡겨야 되고 어떤 거를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 AI가 내놓은 결과물들을 보면은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잘못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을 결국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이 또 필요한 건데, 그 학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저희 회사의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요. 성과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리더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간단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삶의 풍파로 인해서 퍼포먼스를 잘 내지 못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고, 가능하면 좀 배려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그만큼 팀의 체력도 필요하고 그 시간을 지나고서 다시 돌아왔을 때 퍼포먼스를 낼 거라는 신뢰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서로 간에 그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신뢰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신뢰는 듭니다. 쌓는데 여전히 퍼포먼을 못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신뢰라는 거는 결국 양쪽에서 쌓아야 되는 건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나에 대한 신뢰를 그 사람이 저버린 거니까.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피드백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원원을 빠르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같은 기대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이 회사가 도대체 기대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나는 잘 성장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스스로도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후자는 본인이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애티튜드도 좋으시고 더 성장하고 싶어서 리더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고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이런 경우는 성과가 지금 낮다고 해서 팀의 그런 문화를 저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못하는데 다른 분도 같이 디모티베이션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판단이 내려져야 될 때가 있죠. 맞아요. 리더분들이 채용도 빨리 해야 되지만 또 그런 결정들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중압감이 있죠. 개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까지 지금 커지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께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잘 풀고 있고 향상시키고 있다. 좀 자기 자랑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인터뷰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먼저 하시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인터뷰를 보거나 뭐 어떤 스킬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해본 것들 위주로 말했을 거예요. 얼마만큼 어려운 뭐 상황, 그런 것들을 뽐내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했던 문제를 다시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흥미가 높지 않아서. 근데 지금 제가 푸는 문제들은 제가 안 풀어본 게 아니라 세상이 안 풀어본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엔지니어적인 그런 발언을 하시네요. 저희가 푸는 문제를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영상을 이해하는 AI 기술이다. 영상을 이해한다는 거를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이해하는 걸 다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비디오 속에는 사람도 있고 장소도 있고 액션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담는 게 영상이잖아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바로 합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미네님도 한번 자랑을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 조직이 없는 회사의 개발 조직을 세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모회사가 한빛미디어라는 30년 된 출판사이고, 이제 신사업을 위해서 만든 자회사다 보니까 30년 동안 쌓아 올린 회사의 문화와 그 환경 안에서 조직을 세팅하는 게 막 엄청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조직도 안정화됐고 훌륭한 개발자들도 뽑아서 플랫폼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관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멋있는 새로운 사업을 해달라. 이래서 대표님이 뽑으신 것 같아요. 자, 내가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이건 진짜 운빨이다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거 환경을 되게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창기에 어떤 조직에 가서 어떤 매니저, 멘토를 만나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그 영향을 받은 바탕으로 제가 좋은 다른 또 성향의 매니저를 만나고 또 다른 조직으로 가게 되고 사실은 사람이니까 좌절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절들을 버티게 해준 건 결국 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운이다. 운이죠. 정말 나쁜 케이스는 나쁜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나쁜 동료도 많고 저를 너무 빨리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좋은 매니저와 동료들이 너무 천운이지 않나 저한테. 그건 진짜 운이네요. 네. 너무 좋은 운이네요. 그쵸.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과의 만남과 인연을 제가 이제 소홀히 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좀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비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을 강연을 하러 오셨었거든요. 네. 강연을 하러 오신 분한테 제가 이제 이메일을 써서 소통을 하다가 커피챗을 하면서 기회를 좀 얻게 된 것이었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커리어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주셨고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두 분이 각자에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평소에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실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항상 슬랙을 먼저 확인하는 거. 이게 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슬랙을 확인하면 저는 회사가 이제 샌프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으니까 80개 쌓여있고 이러면은 보자마자 이제 어디부터 대답해야 될까 저 자신을 몰아넣는 기분인 거예요. 대답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부러 한 30분 정도 저를 위해서 쓰고 일을 시작하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서 30분 대답이 늦는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그리고 저 스스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루틴을 만들고 있죠. 글로벌 대기업도 다니셨고 지금은 한국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와닿는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처음 출근할 때 출근 하루 전까지 정말 마음이 심란했어요.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갑자기 막 창업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면서 막 갑자기 출퇴근 스트레스가 이제 생긴 게 좀 가장 컸었고 요새는 많은 IT 회사들이 유연근무제도 하고 주 52시간 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글로벌 환경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공간이 좀 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졌다는 게 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마냥 단점은 아닌 게 시차 때문에 그쵸. 막 미국이랑 일하고 유럽이랑 일하고 그러면은 퇴근을 해도 퇴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일 마무리하고 나서는 조금 메시지가 오거나 막 이런 일들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엔지니어로서 미래의 나를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정말 꼭 해보고 싶다. 엔지니어로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글로벌 환경에서 개인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좀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정말 똑똑하고 근면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갑갑한 조직 구조라든지 환경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개인으로서도 성장함으로써도 제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한국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저만의 성공 방정식이 있으면 좋겠다. 유명한 창업가들, 페이스북, 테슬라 뭐 이런 분들은 나름의 성공 방정식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그거를 이제 롤 모델로 삼기도 하고 저만의 이제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쉐어를 하고 똑같은 실패를 겪진 않았으면 좋겠다. 인류가 지나간 자리에 데이터가 남고 그 다음에 기술이 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데이터 중 쓸모있는 데이터가 되고 싶다. 이 엘리베이스를 통해서 바라는 것들, 엘리베이스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의 어려움, 하나의 예시는 이제 타임존, 컬처럴 디퍼런스 때문에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 이미 세상에 많으실 텐데 시행착오가 있었던 선배들의 이제 지혜들을 제가 배울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도 안 해본 걸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같이 나누고 싶고 저도 인사이트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회사 내에서의 좀 더 시니어하신 분들한테 못 받는 베네핏을 밖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네. 가끔은 외부의 시선이 정말 도움이 될 때가 환기를 시켜줄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관점의 변화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중에서 이 질문 괜찮았다. 하나씩만 뽑아주시겠어요?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떤 것들을 버리고 변화했는지 사람은 좋은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 질문 해주신 분? 두 분의 내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리였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엘리베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멋있는 분들을 만나고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걸 슈퍼파워라고 부르는데, 나의 슈퍼파워가 나한테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엄청난 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액세스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슈퍼파워 세션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 좋은 행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